한 번 끝난 인연 억지로 찾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제자는 산사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있었다. 얼마 전 오랜 연인과 헤어진 후 그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 제자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안고 명상에 들어갔다. 그의 호흡은 점점 깊어졌고 의식은 점차 확장되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떠보니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고대 인도의 한 명상터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부처님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다. 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깨달았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한 번 끝난 인연을 억지로 찾으려는 마음,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다. 제자여, 내 마음의 고통이 느껴진다. 한 번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은 많은 이들이 겪는 괴로움이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아침 햇살이 숲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나무 아래에 마주 앉았다. 제자여, 먼저 물어보겠다. 왜 끝난 인연을 찾으려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인연이 주는 행복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 이것이 바로 애착이다. 한 번 맺어진 인연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끝났을 때 큰 고통을 가져온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이슬을 가리키셨다. 저 이슬방울을 보아라. 아침 햇살에 반짝이다가 곧 증발할 것이다. 모든 인연도 이와 같아서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제자는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의 인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은 끝남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지면 정말 연락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SNS로 그 사람의 일상을 계속 볼 수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한 번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은 이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을 펴 보이시더니 천천히 주먹을 쥐셨다. 보아라. 내가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주먹을 꽉 쥐면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나 손바닥을 펴면 모래는 조금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 인연도 이와 같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번졌다. 정오가 되어 숲속은 밝은 햇살로 가득 찼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시냇가로 자리를 옮겼다. 제자여,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수용이다. 부처님은 시냇물을 가리키셨다.
저 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제자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수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것이 바로 망상이다. 과거를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 다른 결말을 그리는 것.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 마음의 환상 속에 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다. 수용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슬픔, 분노, 후회.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슬프구나. 지금 그리움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인식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시냇물에 손을 담그셨다. 이 물처럼 감정도 흘러가게 두어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오후가 되어 햇살이 사선으로 비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제자여,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자아 성찰이다. 부처님은 멀리 보이는 산맥을 가리키셨다. 저 산들을 보아라. 가까이 있는 산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산은 희미하게 보인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까이서 보면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인다. 제자는 산맥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아 성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역할과 패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돌이켜보면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방만 탓했지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저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끝남도 한 사람의 탓이 아닌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작은 풀잎을 한 장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으셨다. 이 풀잎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물, 흙, 공기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시작되고 변화하고 때로는 끝난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한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대 관계에서는 종종 상대방만 탓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날 버렸다,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리고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자아 성찰은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지는 말아라. 그것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저녁이 다가오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동굴 앞에 앉았다. 제자여,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성장이다.
부처님은 동굴 입구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새싹을 가리키셨다. 저 새싹을 보아라. 어두운 동굴 입구에서도 빛을 향해 자라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제자는 작은 새싹에 감탄했다. 자기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다. 관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짐은 정말 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 현대인들은 종종 짧은 기간 안에 극복하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은 새싹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다. 자기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아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현대 사회에서는 리바운드 관계라는 현상이 흔하다. 이전 관계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러나 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다. 인연이 끝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라.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처음 만났던 명상터로 돌아왔다. 제자여,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연결과 확장이다. 부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셨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각은 독립적으로 빛나지만 함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도 다른 많은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연결과 확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것.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진 후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애착의 위험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다른 소중한 관계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온다. 부처님은 손을 펴 별들을 향해 내미셨다. 연결과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라. 봉사활동은 특히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제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며 희망을 느꼈다. 현대 사회는 종종 낭만적 관계만을 강조하지만 우정, 가족의, 이웃 간의 유대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너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위로와 힘을 찾을 수 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졌다. 제자여, 끝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다. 부처님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셨다.
저 태양을 보아라. 어제의 태양이 지고 오늘의 태양이 떠오른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제자는 떠오르는 태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언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정해진 시간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반면 과거를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은 유형의 관계에 계속 빠진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처님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또한 서두르지 말라. 관계는 마치 식물과 같아서 천천히 자라야 한다. 급하게 친밀함을 추구하면 오히려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적인 조건보다는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셨다. 기억하라.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 끝난 인연도 소중한 가르침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고 부처님의 형체가 아침 햇살 속에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제자여,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을 요약해보자. 한번 끝난 인연을 억지로 찾지 말고 수용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아 성찰로 배움을 얻고 자기 성장으로 내면을 강화하며 연결과 확장으로 다양한 관계를 통해 풍요로움을 찾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하라. 제자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부처님께 합장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을 통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의 어둠은 머지않아 빛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내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부처님의 모습이 빛 속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제자여, 한번 끝난 인연은 억지로 찾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제자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산사의 작은 방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소중한 인연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랜 친구와의 결별, 때로는 가족과의 단절까지. 그 과정은 언제나 아프고 힘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과거의 인연을 들여다볼 수 있어 놓아주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 보세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한번 끝난 인연은 억지로 찾지 말고 그 경험을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용기 있게 열어보세요.